소기업 운영하면서 만난 중국 직원 썰. 조그만 소기업 운영하면서 만난 직원들 썰 한번 풀어볼게. 하는 일은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 업체야. 일을 하다 보면 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통 영어로 전화나 메일로 처리하지만 중국인들은 영어로 말하라고 해도 그냥 중국말로 해. 주 고객이 중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해줄 중국인을 고용하기로 함. 그리고 글을 읽다 보면 왜 중국인을 고용하지? 한국인을 고용하면 대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아. 자기들이 의심받을 짓을 많이 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튼 통화할 때 중국 말투가 조금 다르거나 글을 쓸 때 한자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의심부터 해. 니들 사기꾼 아니냐고 키읔키읔키읔. 그래서 한족을 쓰게 됐어. 면접 볼 때 따로 중국어 쓰기도 봄. 그리고 한족들은 조선족을 자기들 밑으로 봐. 그래서 조선족 고용은 힘든 점이 있어. 한국인이 저 정도 레벨이 되려면 어마무지하게 공부를 해야 할 테니 당연히 인건비도 무진장 높겠지? 그래서 우리는 소기업답게 한족으로 채용을 했었어. 질감하길 바래. 1. 첫 번째 중국 여자. 회사 차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에 말한 이유 때문에 처음으로 중국인을 고용했어. 조선족 친한 동생이 있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구직할 때 보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고용을 함. 나도 중국인을 고용해 본 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냥 좀 믿고 맡겼던 게 내 실수였지. 보통 중국인들은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는데 문의 전화는 친절해야 하잖아? 그런데 중국 애들이 원래 말투가 크고 세니깐 친절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촉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몰래 통화를 할 때 녹음기를 틀어놨어.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렇게 녹음을 하고 원래 알고 지내던 조선족 동생한테 파일을 보냄. 그리고 번역해서 보내라고 했지. 보내온 내용은 가관이었어. 불친절의 끝을 보여줬지.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 모른대. 다 모르겠대. 나한테 물어라도 봤으면 말을 안 해. 그냥 기본적인 것도 다 모른다고 함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래서 자름. 두 번째 중국 여자. 첫 번째 된통당해서 이번에는 좀 괜찮은 애로 뽑자고 마음먹고 기간을 길게 두고 고용을 함. 대학원 졸업을 앞둔 한족 여자였어. 학부생도 아니고 해서 이상하진 않겠지라는 마음에 고용을 함. 출근 몇일이 지나고 문에 전화가 올 때 바로 녹음 후 조선족 동생한테 번역하라고 했지. 다행히 여긴 통과. 그래서 홍보 업무까지 맡기면서 일을 진행함. 이 중국 여자의 특징은 그냥 머리를 안 감고 와. 항상 머리에 윤기가 흘러. 핀으로 딱 고정해서 뭐.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몇일 뒤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사고가 터짐. 중국으로 직원들 데리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짐 풀고 관광차 돌아보고 있다가 내가 옆 남자 직원들 한국한테 장난스럽게 말을 던짐. 왜 이쁜 여자가 안 보이냐 키읔키읔키읔. 난 남자 직원한테 조용히 말한다고 말했는데 그 중국 여직원이 들었나봐. 갑자기 걔 정색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여기 옆에 있잖아요. 눈빛을 봤는데 결코 장난으로 하는 소리는 아니었어. 사실 이건 뭐 별일 아닌 거니깐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돌아다녔지. 그리고 다음날 행사 당일이 왔어. 외국인들에게 어찌 보면 접대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당당하게 편하게 보이는 고어텍스 등산복을 입고 나옴. 그것도 노란색으로. 그래서 내가 복장 신경 써서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괜찮아요. 라고 함. 내가 안 괜찮은데 끝나고 불러서 한 소리 했지. 물론 듣는 둥 마는 중 했지만 말이야. 진짜 빡치는 문제는 그 다음날에 터짐. 중국은 생각보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페이퍼도 몰라.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중국 여직원한테 돌아다닐 때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건 중국 직원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출장 전에 따로 신경 좀 더 써달라고 부탁도 했고. 여튼 가게나 다른 건 손짓 발짓이 된다고 해도 문제는 택시였어. 왜 문제인지는 후에 다시 말할게. 관광차 돌아다니는데 택시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히는 거야? 중국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여서 어플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기 시작함. 처음에는 걸으면서 택시를 계속 잡으려 했는데 걷다 보니 그것도 관광이더라고. 그래서 안 잡고 구경하면서 걸었지. 가면서 사진도 찍고 길거리 음식점 같은 곳 들려서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별말 없이 잘 따라오더니 갑자기 뒤처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다시 걷고를 반복. 그러다 호다닥 앞으로 오더니 갑자기 확 성질을 내는 거야. 정말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확 소리를 지름. 저 다리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저 먼저 갈게요. 하더니 먼저 쌩하고 지나가더니 사라짐. 다리 아프다고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알았다고 택시를 다시 잡아볼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고 가더라고. 후에 알았지만 자기 중국 친구 만나러 간 거더라고. 다른 직원들이랑 동쳐서 그냥 쳐다봄. 그렇게 중국말 일도 모르는 우리들은 어딘지도 모르는 중국 길거리 한복판에 남겨졌어. 그렇게 바람과 같이 중국 직원이 사라지고 우리는 벙쪄 있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함. 택시를 잡고 그냥 호텔을 말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중국어로 된 호텔 이름조차 우린 알지 못한 거야. 키읔키읔키읔키읔. 남자 셋이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한 직원이 이야기를 했어. 저희 호텔 카드키 있지 않나요? 거기에 호텔 이름 써 있잖아요. 난 이 직원 월급을 올려줘야겠다 생각했어. 결국은 나 안 올려줘서 키읔키읔. 바로 카드키를 들고 택시를 남자 셋이서 잡기 시작했어. 그때가 이 시쯤 되었나? 말했던 대로 중국 중소도시다 보니 택시가 정말 없더라. 가끔 한두 대씩 오는데 그런 택시도 그 영화에서 송강호가 몰던 정말 그런 택시들이야. 여튼 택시 5번 정도 손을 흔들어 잡으려 하면 1대 정도 잡혔어. 겨우 한 대 잡으면 택시 기사님께 바로 호텔 카드키를 보여드리고 여기 가고 싶다 라고 영어로 이야기했지. 그럼 택시 기사님이 중국말로 막 뭐라고 해. 손을 내저으면서. 그리고 그냥 가버림. 힘들게 잡은 모든 택시들이 다 이랬어. 택시도 잘 잡히지 않으니 걸으면서 간간히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다시 반복. 그렇게 우린 걷기 시작했어. 잘 보이지도 않는 택시를 잡으려 걷다 보니 시간은 5시가 넘어가고 다들 너무 지쳐가고 있었어. 이때쯤에 우린 그냥 이유 없이 호텔 주소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한참을 걸을 때쯤 포르쉐 매장이 눈에 떠 보이는 거야. 이거다 하고 생각을 했지. 그래도 포르쉐 매장인데 안내원이 영어는 할 줄 알 거라는 기쁜 마음에 우르르 뛰어감 키읔키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역시 포르쉐 매장답게 안내 데스크가 있고 어여쁜 중국 여자분이 서 계셨어. 바로 가서 영어로 말을 걸었지. 우리가 이 호텔을 가야 하는데 주소 좀 써줄 수 있느냐? 다행히 그분은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 슈퍼주니어인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매우 친절했어. 근데 영어는 못함?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잠깐 컴퓨터 쳐서도 되냐 해서 우리가 홍보했던 사이트를 들어가 그 호텔을 화면에 띄움. 그리고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폰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주소를 어찌어찌 중국말로 받아냄. 지금도 그 직원의 어여쁜 얼굴과 함께 상반되게 삐져나온 긴 코트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 됐다 하고 다시 걸으면서 택시를 잡기 시작함. 그러다 드디어 택시를 잡게 되고 당당하게 그 포르쉐 매장 직원이 써준 호텔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내밀었지. 다른 직원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이미 뒷문을 열고 다리를 넣고 있어서 키읔키읔키읔 하지만 반응은 아까와 같았어.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버림. 우리는 이때부터 멘붕에 빠지게 됨. 날은 저물어 가고 숙소에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시간은 6시가 넘어가고 있어서 날이 어둑어둑해짐. 그러다 길에서 앉아서 자포자기 할 때쯤 저기 멀리서 택시같이 보이는 승용차가 오는 거야. 검은색 차량이었는데 그 오래된 택시가 아닌 우리나라 택시 정도로 보이는 고급진 차가 오는 거야. 그때 뭔가 촉이 왔었던 것 같아.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 남자 셋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어. 택시가 우리를 봤는지 속도를 줄이고 다가오기 시작함. 근데 기쁨도 잠시. 차량 번호판이 까맣게 칠해져 있음. 번호가 없음. 차 번호가 없음. 차량 창문이 열리고 중국 남자가 뭐라고 설라설라하고 우리는 그때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주소 적힌 종이를 보여줌. 그러자 그 기사가 손으로 타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기뻐서 차 번호가 없다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바로 탐 키읔키읔키읔. 그리고 택시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시작함. 차량도 기존에 탔던 택시보다 훨씬 좋아서 너무 아늑하고 좋았음.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앞을 보니 미척이요. 금이 3배로 뛰어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막 대중 없이 뛰어. 고정이 아니야. 그냥 막 3배, 5배 막 뛰어. 개 어이가 없었지만 번호판이 없었던 점. 기사님이 정고 등치가 있었던 점. 여기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출발해서 한 3분 갔나? 직진 3분 정도 되니 주변 환경이 낯지고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우리 셋 모두 여기? 진짜 어이가 없더라. 바로 좌회전하니 우리 호텔이 나오더라고. 맞아, 다른 택시들이 너무 가까워서 안 태워준 거였어. 포고가 되었지만. 그래도 호텔에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에 택시비를 지불하고 키읔키읔 내림. 도착해서 밥이고 뭐고 한숨 자자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중국 기관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함. 내일 한국에 돌아가니 돌아가서 한 소리 해야겠다 하고 그대로 잠이 듦. 다음날 귀국을 하게 되고 출장을 갔다 와서 다음날 휴일로 쉬어야 하니 흐름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헤어질 때 잠깐 불렀어. 그리고 어제 그 행동이 무엇이냐.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짐. 키읔키읔 내 이야기를 듣는 둥 많은 둥 옆으로 몸을 돌려서 조금씩 뒤로 감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말을 하는데 계속 거리가 멀어짐 키읔키읔키읔 그래서 이 직원도 안 되겠다 하고 정리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음. 그리고 며칠 뒤에 불렀어. 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중국에 돌아가서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남친이 있었어?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먼저 1차 충격을 받고 결혼한다는 소리에 2차 충격을 받았지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가 나가서 키읔키읔키읔키읔 뭔지 모를 패배감을 줬던 중국 여직원이야. 이 직원도 후에 알았지만 홍보 관련된 일을 매일 퇴근 전에 나에게 보고했었는데 다 구라였어. 홍보는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아주 파일로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했더라고. 히읗히읗. 여기까지 두 번째 중국 여직원 이야기야. 이번 이야기는 중국 여직원 이야기보다 바보짓 한 것만 쓴 것 같네. 키읔키읔. 3. 세 번째 중국 여자. 사실 이 푸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최대한 큰 사건만 뽑아 썰을 풀어볼게. 두 번째 중국 여자에서 내가 같이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랄까?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라는 업무 태도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았어. 사실 면접 볼 때 대충 느낌이 오긴 하거든. 근데 그 정도 일 줄은 상상도 못하고 뽑았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는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은 절대 안 뽑아야지 하고 다시 중국인들이 보는 사이트에 공고를 올림. 원래는 한날에 사람들 모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번에는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전화해서 면접 날짜 보고 하는 식으로 자주 봤지. 몇 번의 면접을 보고 나서 이 썰의 주인공분이 면접을 보게 됐지. 면접 때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그로 인해 한국어가 다른 면접자들보다는 월등히 좋았어. 이미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억원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 3개월치도 못 받고 나와 간신히 월세 내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한국 생활 안 힘들어요? 라고. 그러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이 좋아요. 라고. 그때 생각을 했지 키읔키읔하. 이 정도로 마음이 여리면 지 마음대로 일을 하지는 않겠구나. 사실 면접 보다가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키읔키읔 쉽지 않을 걸 해내니? 그때 의심을 했어야 했었다. 라고 후회한다. 키읔키읔키읔. 두 번째 중국 직원과 가장 상반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바로 채용을 했음. 처음에 일은 참 열심히 했어.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중국인들에게 정보도 알아봐주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뽑았다 생각을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비자 만료일이 다가옴. 어학비자 그러니깐 중국어 선생님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는데 만료일이 다가오니 연장을 해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보라고 했지.
연장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겠다고 해놓고 며칠이 지나도 말이 없음 키읔키읔. 그래서 내가 어찌 됐냐고 물어보니 말을 얼머무리더라. 그래서 내가 따로 알고 보니 그 선생 비자로는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없음. 일반 취업 비자로 바꿔야 하는 거였음. 그럼 바꾸자고 중국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지. 하지만 우리 중국 직원은 나에게 그냥 있으면 안 되냐며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냐며 나에게 따지기 시작한다. 키읔키읔. 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거 불법이라고. 왜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냐? 회사에서 채용을 한 상태에서 바꾸는 거니 다시 비자 받은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대표님이 신고 안 하시면 안 걸리고 지금처럼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해야 하냐고 나보고 이해가 안 간다며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 이게 중국인들 특성인가 싶더라.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니 조용히 자리로 돌아감.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 키읔키읔. 그렇지 않아도 사람 별로 없어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말고 막 울음. 키읔키읔키읔키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르고 달래서 물어보니 비자 기간 동안 집을 이사를 하면 무조건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함.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비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 근데 이때 좀 느낀 게 애들은 딱히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강하더라. 만약에 걸리면 회사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냥 자진 신고해서 바꾸자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더라. 일한 지 한 3개월 넘었을 시점 같았는데 그래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려는 모습이 괜찮고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는 모습이 짠해서 회사에서 돈 절반 지원해주고 행정사 고용해서 기자 바꿔줬다. 바꾸면서 중국인스러운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무 길어지니 생략할게. 여기서부터가 사건의 시작이야. 그렇게 다시 일하게 되고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직원 한 명 자르게 됐어. 사고를 많이 쳐 자르려고 각 재고 있던 시점에 이때 중국 직원이 첩보 활동 같은 것을 해서 나에게 저 직원이 몰래 이러고 저러고 있다라고 알려줌. 키읔키읔. 근데 그게 몇 건 큰 건이긴 했어. 그래서 한국 여직원은 자르고 칭찬도 많이 해줌. 그것 때문에 이 중국 직원이 기가 살아서인가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전에는 중국인들에게 전화 오면 중국인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걸로 컴플레인을 걸 때가 있음.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 잘 참고 응대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화가 나면 다른 직원들 있는데 자기 책상에 볼펜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1차 증상이었어. 키읔키읔키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불러서 울지 않더라고 알려줬지만 전혀 고쳐지질 않더라. 그리고 그 증상이 심각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됨.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 9시쯤 넘어서 연락이 오더라. 잠깐 뵐 수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때쯤에 새로운 한국 직원을 뽑았었는데 전에 한국 직원 사건도 있고 해서 일 이야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길래 알았다 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나갔다. 만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 안 먹었대. 그래서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었지. 난 일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나왔던 건데 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일 이야기는 일도 안 해.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고 물어보고 들어보니 외롭대. 한국 생활이 너무 외롭대. 이걸 굳이 이 시간에 나를 불러서 할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고 조언을 해줬다. 일 끝나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라. 아니면 중국어 선생 경력도 있으니 과외 같은 거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돈도 더 벌어봐라 등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 근데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냥 외롭다고만 해. 뭔가 기분이 하더라. 그리고 그때 말하더라. 저 대표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고 나 솔로다. 난 다이어트 중이라서 거의 음식에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갈비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밥을 비벼줄 때였다. 바로 내가 2분 만에 다 먹었다. 다 먹고 바로 결제하고 데리고 나와 택시 태워 보냈다. 카톡으로 오더라. 대표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답변을 했다. 그런 생각 고맙지만 전 마음에 없으니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남아주세요. 라고 보냈던 것 같다. 이 일 이후부터 선을 딱 그었다.
보통 일하다가 직원들이랑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젠 일 이야기만 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더 과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게 회식 날이었음. 직원들하고 오랜만에 회식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중국 직원이 정말 안주도 안 먹고 소주만 냅다 들이키더라. 이거 사고 나겠다 싶어서 내 앞자리였는데 내가 소주 말고 물을 따라줬다.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마시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랑은 소주 따르고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물 채워진 소주잔을 그냥 그대로 테이블에 쫙 버리고 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내 잔과 옆자리 직원 잔을 냅다 들이키더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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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이 모든 행동이 3초 정도 걸리더라. 이때는 진짜 개 당황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이 취해서 울기 시작한다.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친 듯이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대표님 왜